이번 영상은 키워드 잡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 검색하는 검색 키워드예요. 검색 키워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 글을 상위 노출을 시켜주고 상위 노출을 시켜주지 않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의 사람 관계 기반이 아니라 인스타는요. 서로 그런 인친들 있죠. 팔로우 기반이에요. 팔로우. 자, 유튜브 알고리즘은 뭐냐면 관심 있는 것을 찾는다면 그것만 계속적으로 추천 영상으로 뜨죠. 바로 이런 거 사람을 찾거나 뭔가 주제를 찾는다면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같은 비슷한 류의 주제가 계속 떠요. 그런데 이 블로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 있죠. 그것에 관련된 키워드를 딱 치면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정확도. 너 정확하게 썼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키워드에 맞게끔 정확도로 글을 썼는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키워드 편 갈게요. 첫 번째, 키워드를 잡을 때는 세세하게 잡으세요. 이것저것 키워드를 다 남발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여행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뭐가 궁금할까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리조트 사업을 해요. 리조트를 홍보하지 마시고요. 그 리조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이 뭘까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당연히 리조트 얘기는 들어가지만 리조트 정보만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리조트 정보만 궁금하다면 제주 리조트, 제주도 리조트, 제주 풀빌라, 제주 펜션, 제주 숙소 이런 키워드를 내가 제목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키워드들로 제목으로 쓰면은 네, 그런 페이지를 썼을 때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노출이. 그런데 저는 노출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직접 체험하지 않는 이상. 제가 제 카메라를 가지고 제 리조트에 가서 사진을 쫙 찍고 A부터 Z까지 리조트 아르츠 스파인 풀빌라 것만 A부터 Z까지 쓰지 않으면 이거는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리조트를 홍보하지 말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여행 정보에 대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잡았다? 제주 가볼 만한 곳 추천으로 잡았어요. 제주 가볼 만한 곳을 추천을 잡았는데 막 검색을 해보니까 제주 가볼 만한 곳, 제주도 가볼 만한 곳이 있어요. 오케이, 이게 주제예요. 가볼 만한 곳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카페도 있고 맛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나는 누구야? 제가 7년차 도민이라고 썼죠. 사람들은 제목 보고 클릭한다고요. 그쵸? 네, 아무거나 상위 노출이 되었다고 클릭하지 않아요. 제목 보고 클릭하기 때문에 제목 보고 클릭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한 거죠. 7년차 도민? 그럼 머릿속에 사람들의 생각은 7년차 도민이면 좀 뭔가 다른 정보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이제는 좀 키워드의 폭을 좁혀보자고요. 사람들은 제주 가볼 만한 거 딱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만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런 거를 올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행 블로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볼 만한 곳도 있지만 날씨 옷차림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날씨 옷차림은 조회수가 상당히 많아요. 여행을 갈 때 날씨 옷차림은 상당히 많고 그다음 사람들이 잘 안 써요. 검색을 하지만 그걸 포스팅을 안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검색은 되게 많이 하는데 포스팅을 잘 안 하네? 그러한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나는 뭐가 중요했지? 근데 뭐가 중요했지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 좋아.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할 건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인테리어를 한번 맡겨볼까? 맡겨보고 찾아보세요.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왜 맡기고 싶었지? 나 이 회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지? 그러니까 즉 나도 인테리어 사업을 하지만 역으로
해보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미국 여행 갔을 때 호텔을 10군데를 바꿨어요. 2달 동안.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네, 저도 숙박을 하지만 네, 그렇게 숙박 체험을 하면서 내가 검색을 하면서 저는 이제 리서치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리서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하는지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 사업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행 가는 사람들은요. 날씨 옷차림 대박 중요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여행을 가냐 마냐. 옷차림에 따라서 가방 싸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었어요. 맞죠? 자,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 일단 대주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좋아. 나는 주제가 제주 가볼 만한 곳을 딱 확정을 지었어. 그럼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까? 검색하는 키워드를 앞뒤로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게 넣어주시고 거기는 타겟과 시즌을 넣어주시면 돼요. 타겟은 누구냐면 가족이야? 싱글이야? 20대야? 30대야? 40대야? 50대야? 여자야? 남자야? 이게 타겟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여행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시즌이요. 시즌은 뭐냐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색을 한다는 거죠. 자, 유입 경로 볼게요. 이게 어저께 들어온 걸로 볼까요? 어저께. 유입 경로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이런 이제 유입 어떻게 해서 들어와? PC로 들어옵니다. 자, 이웃들이 들어오죠. 네, 이웃들이 들어와요. 클릭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타고 들어오는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관심 주제가 있잖아. 관심 주제. 네, 관심 주제를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이에요. 여행이에요. 맛집이에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올리면 어딘가는 들어온다는 거죠. 요 영역에서 뜨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오케이, 요거 볼까요? 요것도 이제 전체에서 이렇게 뜨는 거죠. 네, 이거는 전체에서 그냥 뜨는 거죠. 네, 내가 관심 주제에서도 이렇게 내가 설정해 놓은 것도 뜨지만 전체에서도 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 떠서 활동할 때 올려야지만 많이 들어오겠죠. 그쵸? 요거 볼까요? 요거 이웃들 세 글 있죠? 요렇게 해서 이웃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웃이 많아야 되죠. 이웃이 많으면 이렇게 이웃 세 글에 뜹니다. 자, 이제 모바일 볼까요? 자, 사람들 이렇게 온다고요. 그냥 제주 가볼 만한 곳은 없어요. 저는 주제가 제주 가볼 만한 곳인데 없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내일 제주도 날씨 택배 가능한가요? 바다 사는 사람들 옷차림. 9월 말 캠핑 옷차림. 9월, 10월 제주도 가족여행. 사람들은 이렇게 적어요. 왜요? 해당하는 키워드로 포스팅을 쓴 사람들 것만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문을 상세하게 써주셔야 돼요. 나는 상세하게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모르는데 다 알려드렸죠? 구글, 다음, 네이버 거기 자동 검색어만 이해하셔도 네 본문에만 그거 스토리텔링 써도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렇게 봐요. 미셸 저로 이렇게 해서도 들어오고요. 뭐 숙소 풀빌라, 제주 9월 억새, 제주 가을 날씨. 저는 제주 가을 여행을 키워드로 잡았으면 잡았지 제주 가을 날씨를 잡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본문이랑 제목에 뭔가 키워드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의 검색을 할 때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서 들어오죠. 다음. 네, 다음에서 들어와요. 9월 그냥 제주 여행이 아니야. 9월 제주 여행 옷차림. 그러니까 9월에 제주를 여행을 가는데 그 옷차림을 검색하고 싶은 거야. 왜? 작년에 9월은 어땠지? 작년에? 왜냐면 올해 글도 있지만 아마 작년 글도 오픈이 될걸요?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로 들어온 거 한번 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블로그로 보는 거죠. 사람들이 옷차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스타일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1위에 떴잖아요. 1위. 네, 지금 다음에 뜬 거잖아요. 1위는 사진 28개, 36, 7, 26, 20, 이것도 다 아르치 스파인 풀빌라잖아요. 다 이런 식이에요. 네.
이거 지금 7월에 쓴 건데 이제 9월 이렇게 뜨잖아요. 네,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면은 지금 당장은 뭐 조회수가 좀 미비하더라도 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미비하더라도 클릭을 해서 뭐가 중요해요? 체류 시간. 저는 당연히 상위 노출이 되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 당연히 체류 시간이 길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상위 노출이 되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괜찮아요. 일단은 좀 컨텐츠를 좀 진정성 있게 좀 내가 좀 시간을 이왕 쓰는 거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사진도 조금 많이, 영상도 조금 많이 하면 일단은 4-5명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왜? 그 4-5명이 길게만 읽어주면, 근데 길게가 저보다는 많이 읽어야 돼요. 그쵸? 당연하죠. 저랑 경쟁이겠죠. 똑같은 제목과 문서로 이렇게 쓴다면, 뭐 문서는 똑같지 않겠지만, 키워드를 똑같이 한다면 일단 저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내 글이 왜 노출이 안 돼요? 라고 하면, 나보다 지수가 너무 높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키워드 경쟁을 좀 낮은 거, 키워드 경쟁이 낮다는 건 뭐냐면 문서수가 일단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수, 지난번에 9월 태풍 완전 핫했죠. 9월 태풍으로 쓴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경쟁이 높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비싼 상품은 경쟁이 높아요. 부동산 이런 것들 있죠. 비싼 상품, 그거 팔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겠죠. 이런 거 경쟁이 되게 높아요. 맛집, 카페 경쟁이 되게 높아요. 체험단 짝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체험단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같이 경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난 지금 시작했는걸. 체험단 쓰는 사람, 그래서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쓰면 조회수가 잘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본문에 좀 다양한 키워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창작물이잖아요. 기존에 일단은 문서들이 없어. 그런 문서들이. 그런 것들은 노출이 굉장히 잘 되고요. 유입이 되게 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쓰세요. 그리고 경험은 눈에 확확 들어와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 이게 막 키워드를 조합해서 막 단발성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일단 쓰면 사람들은 들어온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길게 읽으면 내 글은 앞으로 노출이 된다. 앞으로 가. 점점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나더라도 2-3명은 들어온다. 2-3명이 들어와요. 하지만 그 2-3명이 길게 읽어주면 내 글은 좀 더 오래 상위에 노출이 된다. 뭐 상위에 노출이 안 되면 어때? 어떻게든 내가 계속적으로 블로그 운영할 거니까 계속적으로 블로그에 들어와서 우리는 볼만한 글들을 많이 쓴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키워드 잘 생각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